3장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러가지 도처의 전하 분포에 있어서 각 도처의 전하를 n배할 경우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 Q클롱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뭐 Rm 떨어진 점에 전위 V가 어떻게 돼요? 4파이 엡실론 R분의 Q가 됩니다. 즉 V는 Q와 비례하게 되는 거죠. 전위는 전기량과 비례하게 되는데 얘가 n배가 되면은 2배, 3배, 4배가 되면 전위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설에 있는 시그마라는 것은 이건 모두 다 한다는 겁니다. 4파 엡실론 R분의 Q1, 4파 엡실론 R분의 Q2, 4파 엡실론 R분의 Q3 뭐 이런 모든 전기량에 의한 전위를 더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그마고요. 전기 공부하시다 보면 간혹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번에는 2번 n배가 된다. 2번 봅니다. 그림같이 A, B는 B, C는 이럴 때 A와 B에 동일한 1 마이크로쿨롱이 있는 경우 시접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예, 그래도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와 B의 1 마이크로쿨롱, 여기에도 1 마이크로쿨롱이고 여기에도 1 마이크로쿨롱이에요. A, B는 B, C는 1이라고 하면 지금 A, B, C점인데 이 거리가 1m고 이 거리도 1이라니까 2m가 됩니다. 따라서 따라 보시면 돼요. V는 VA 플러스 VB가 되고 VA는 얼마? 4파 엡실론. 지금 특별한 말 없기 때문에 얘는 공기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파 엡실론 곱하기 얼마? 2분의 1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VB는 어떻게? 4파 엡실론의 거리가 1이죠. 1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러면 4파 엡실론분의 1은 얼마요?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따라서 9 곱하기 10의 9승에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하시면 답은 4번이 나옵니다. 계산기에 맡기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3번 문제 봅니다. 3번 문제. 예.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뭐다? 도체계입니다. 도체계에서 임의의 점의 전위는 모든 전하에 의한 전위를 다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가 몇 개든지 모두 더하면 된다. 그것이 전이다. 3번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의 4개 꼭지점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랍니다. 4개 꼭지점에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 있을 때 중심에서의 전위는입니다. 중심에서의 전위는이라고 하니까 어딜?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전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공식을 암기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되지 정오각형, 정육각형 하면은 계산 방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이 정사각형이에요. 그 공식이 일단은 파이 엡실론 제로 A분의 루트 2의 Q인데 실제 이 공식 자체가 그렇게 요도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셔도 되고 보세요. 전위를 구하는데 일단 보세요. 이 전하에 의한 전위를 구한다고 하면 얘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이 R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하에 의한 전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에 의한 전위를 구하여서 4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중요한 것이 이 거리 R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요것의 길이 얼마? 요것의 길이. 얼마? 2분의 루트 2죠.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도 얼마요? 2분의 루트 2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 길이는.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은 어떻게 된다? R은 루트에 2분의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2의 제곱합니다. 그럼 얼마요? 2분의 루트 2는 0.707이니까 하면 1이 됩니다. 거리가 1이에요. 1. 예. 거리가 1이면 V는 구합니다. V는 어떻게 해? 4 곱하기 하나, 둘, 셋, 네 개에 의한 전위가 되니까요. 4 곱하기 얼마? 4파이 엡실론 R분의 Q죠. 그럼 얼마요? 약분이 되고 R은 1이니까 파이 엡실론 분의 Q입니다. 네. 공기 중에서 엡실론 얼마? 파이 곱하기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분의 Q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약분되고 파이 약분되니까 답은 36이에요. 36. 아니면 여기 A에 얼마? 루트 2, 한 변의 길이 루트 2 집어 넣으시면 바로 답은 나오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공식 외우기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한 변의 길이만 구하시고 전체 전위는 4배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풀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에는 3번 도체계에서의 전위계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전위계수 볼게요. PRR, PSS는 PRS나 PSR보다 크고 이것은 0보다 큽니다. 네, 큽니다. 그 다음에 P11이 P12라면 1이 2에 포위되어 있다. P11이 P21이라면 2가 1에 포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전위계수의 성질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냐면 2번이죠. PRR이 0보다 큽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1번, 3번, 4번은 모두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크거나 같다가 맞아요. 네, 4번에는 2번. 5번 도체 1, 2, 3이 있을 때 도체 2가 1에 완전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약속이요. 2가 1에 포위되어 있다는 2가 1에 포위되어 있다 해서 2가 1에 포위되어 있다 해서 5번에는 1번. 6번입니다. 전위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체의 주위의 매질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전위계수가 뭐예요? 전위계수는 P이고요. 보통 4파이 엡실론 R분의 1이죠. 그래서 매질, 엡실론은 이 매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가 맞고요. 이번 도체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얘 반지름 R 있죠.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 3번 전위계수는 도체 상호간의 배치 상태에 따라서 Q1, Q2, Q3의 배치 상태에 따라서 거리 R이 결정되어 있죠. 배치 상태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고요. 전위계수의 단위는 페럿분의 1입니다. 얘는 단위가 페럿분의 1 혹은 페럿의 마이너스 1 혹은 DARAF 드라프 혹은 엘라스턴스라는 단위도 사용되죠. 6번에는 2번이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쿨롱으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시하면은
지금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Q1이 플러스 Q, Q2가 마이너스 Q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위계수로 한번 나타내보면 V1은 어떻게 돼요? P11 Q1 플러스 P12의 Q2고, V2는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인데 Q1이 플러스 Q, Q1은 플러스 Q고 Q2는 뭐다? 마이너스 Q라는 겁니다. Q2는 마이너스 Q예요. 마이너스 Q. 그렇게 하면 지금 전위차는 뭐예요? 전위의 차니까 V1에서 V2를 뺀 것이 V1 마이너스 V2의 전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위차는 각 전위를 뺀 것. 그럼 어떻게 돼요? P11Q 마이너스 P12Q는 마이너스 P21Q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P22Q가 됩니다. 우리가 전위계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가 있다? 요거 뭐? P12는 P21이다라는 것 있죠. 그래서 P21을 어떻게? P12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요? Q로 묶으면 P11 마이너스 2배의 P12 플러스 P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번에는 뭐다? 답이 4번이죠. 4번입니다. 8번. 유도계수의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유도계수의 단위는 우리가 Q는 CV에 의해서 이것이 이 C가 용량계수 혹은 유도계수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Q로 썼죠. Q. 용량계수 혹은 유도계수입니다. 그러면 C가 Q였고요. Q는 뭐다? V분의 Q가 되고, 네. 지금 Q하고 얘는 대문자 Q고 얘는 소문자 Q라면은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Q를 C라고 한 거고요. 얘가 유도계수는 V분의 Q 하면 Q의 단위는 쿨롱, V의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쿨롱 포 볼트 4번, 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계속해서 9번. 진공중의 도체계에서 유도계수 P와 용량계수 Q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9번도 한번 보면 일단 여기서는 유도계수를 P라고요. 용량계수를 Q라고 했습니다. 전위계수를 P라고 했지만 얘는 우리가 대문자 P고요.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를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용량계수, 유도계수를 모두 Q라고 했죠. 그런데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Q를 어떻게? 이 Q는 여기서 교재에 있는 것 따르면 용량계수 Q라고 그 다음에 P 있죠. P. 전위계수와 같은 이 P를 유도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P, 대문자 P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위계수라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정리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헷갈리실 겁니다. 언제는 유도계수라고 했다가 언제는 전위계수라고 했다가 네,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충분히 시험에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도계수와 용량계수의 성질이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보시면 용량계수는 0보다 크고 유도계수는 0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그 다음에 용량계수는 뭐? 유도계수는 0보다 작은데 뭐 이런 것들을 다한 것에 부호를 바꾼 것보다 더 크다. 용량계수가 유도계수를 모두 더한 것. 절대값이라고 그러죠. 절대값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도계수에서 QRS는 QSR,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보시면 답은 4번이죠. 일반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번은 얘를 얘기하고요. 3번은 QRS는 QSR 얘기하고 4번 유도계수,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던 것이 아니고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지만 유도계수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9번에 4번. 그 다음 10번 문제는 이 전위계수를 이용한 계산 문제인데 그 유형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위계수의 계산 문제는 보통 10번처럼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한번 보세요. 진공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을 때 도체 A에만 1쿨롱 전하를 주었더니 도체 A와 B의 전위가 3V, 2V였습니다. 지금 도체 A, B에 각각 2쿨롱과 1쿨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위 계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VA는 P11, Q1 플러스 P12, Q2가 되고요. VB는 P21, Q1은 플러스 P22, Q2가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주었더니 뭐다? 여기에만 원이 A예요. 여기에만 1쿨롱을 주었더니 그러면 Q2는 얼마란 거예요? 얘는 0이란 거죠. Q1에만 A에만 1쿨롱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위가 각각 3V, 2V요. 1을 주었더니 얘가 3이고 얘가 2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무슨 말이요? P11, Q1인데 P11 곱하기 1이 3이란 겁니다. 따라서 P11은 3. 그 다음 얘 볼게요. P21, Q1이 P21 곱하기 1이 2였습니다. P21은 P12죠. P21과 P12가 같죠? P12는 2가 되는 겁니다. 2. 이렇게 P11과 P12를 구했고 이때 AB의 2쿨롱과 1쿨롱의 전하를 주면 A의 전위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식으로 와서 VA는 P11, Q1 플러스 P12, Q2에서 P11은 3. 그 다음 Q1이 얼마 줬다는 거예요? A에 2쿨롱 줬죠? 그래서 2. P12는 얼마예요? 2죠. Q2에는 1을 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V에는 8V가 됩니다. 8V. 이렇게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전위계수에서 계산 문제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요. 몇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11번 볼게요. 11번. ABC인 도체 3개에서 도체 A를 도체 B로 정전 차폐했을 때 조건입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도체 A가 이렇게 있는데 A를 이렇게 B로 완전히 차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체 C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완전 정전 차폐. 그러면 정전 차폐했기 때문에 A와 C 사이에는 B가 차폐되었기 때문에 A, C 사이에는 왕래가 없는 겁니다. 유도도 되지 않고 다른 물리적인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A와 C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옳은 것을 봅니다. 1번 C의 전하는 A의 전위와 관계가 있다. 차폐했기 때문에 C의 전하는 A의 전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2번 AB 간의 유도계수는 없다. AB 간은 당연히 유도계수가 있겠죠. AB 간은. 3번 AC 간의 유도계수는 여기다. A와 C 간에는 없습니다. 맞죠? 답은
3번이고요. 3번 A의 전하는 C의 전위에 관계가 있다. A와 C의 전위가 차폐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11번에는 3번. 12번부터 이제 콘덴서 문제로 넘어갑니다. 전압 V볼트로 충전된 용량 C의 콘덴서에 용량 EC의 콘덴서를 병렬 연결한 후 단자 전압은입니다. 지금 콘덴서를 병렬 연결했어요. 이렇게 C가 있고 여기에 EC를 연결하면 전체 C는 얼마요? 콘덴서에 병렬 연결할 때 전체 C는 C 플러스 EC는 3C가 됩니다. 즉 콘덴서가 3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 V는 어떻게 돼? 전압 V는 정전 용량분의 전기량이죠. V는 C분의 Q예요. 따라서 얘가 3C가 됐다 그러면 분모가 3배가 됐죠. 그러면 얘는 전압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즉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한다. 너무 유명한 거예요.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 3배가 되면 전압은 3분의 1이 된다. 13번 봅니다. 13번. 정전 용량 6마이크로페럿. 극간 거리.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 있죠.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보세요. 정전 용량이 6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여기에 C 이렇게 쓰세요. C. 그 다음에 극간 거리가 2mm다. 그러면 거리가 2mm다. 그러면 거리 뭐예요? 거리는 D죠. D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300 마이크로쿨롱입니다. 마이크로쿨롱은 얘는 뭐예요? C죠. C. Q죠. Q가 되고 전개는 묶고 있는 것은 전개입니다. 전개. 상관이 없어요. 지금 C, D, Q와 전개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전개와 C, Q를 연결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면 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뭐 F를 갖고 E를 구하고, E를 갖고, V를 구하고, V를 갖고 이번 장에서 C를 구했죠. 이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V와 E 관계는 뭐예요? V는 1이죠. 따라서 E는 D분의 V 이렇게 됩니다. E는 D분의 V. V는 1이니까 D분의 V 이렇게 되고 V는 어떻게 돼요? V는 앞에서 했지만 C분의 Q가 되죠. 이런 관계가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얘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C를 줬고 E를 줬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V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C는 얼마? C는 6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Q는 300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얼마냐? 2mm요. 2mm. 그러니까 D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인데 지금 묶고 있는 게 전개 단위가 볼트 퍼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그러면 얘를 10의 마이너스 3승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 묶고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로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몇 미터냐라고 하면은 미터로 바꿔야 되지만은 묶고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묶고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여기 밀리미터를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답은 25 볼트 퍼 밀리미터가 된다. 원래는 볼트 퍼 미터인데 이거 단위가 밀리미터라서 밀리미터 단위로 물은 것 같습니다. 13번에는 1번이고요. 14번 콘덴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우리 콘덴서라고 하면 C는 엡실론 D분의 S 기본 공식은 이거죠. 이 공식이
평행판 콘덴서 공식입니다. 평행판 콘덴서 공식이요. 1번. 두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전하를 충전하도록 한 장치가 콘덴서가 맞고요. 이번 두 도체 사이에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절연 내력을 갖는 절연체를 넣는다. 콘덴서가 이렇게 있으면 평행판 콘덴서에서 이 사이에 충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적당한 유전체 혹은 전련체를 넣습니다. 네, 유전율이 큰 얘가 C값이 크려면 얘가 커야 되겠죠. 얘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인데 얘가 큰 것을 넣으면은 이렇게 넣으면 정전 용량 C값이 커진다는 거죠. 4번 3번 잘못된 것은 보시면 정전 용량을 크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도체 사이의 간격을 크게 한다. 아니죠. 이 간격이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C값이 커져요. 잘못된 것은 3번이고 3번 전극판의 대양 면적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용량이 변화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면적이 조절되면 면적이 커지면 정전 용량이 커지고 면적이 작아지면 용량이 작아지죠. 그래서 콘덴서의 용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콘덴서 용량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바리콘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적을 조정해서 용량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14번에는 3번이고요. 15번입니다. 공기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열 5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동일 전이차에 대한 극판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Q는 CV, C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S죠. 그래서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를 넣었다고 하면 처음에 비해서 얘가 오면은 C 값이 5배가 되는 거죠. 비유전율 5를 집어넣으면 C값이 5배가 되는 겁니다. 얘가 5배가 되면 이 Q값도 5배가 되는 거죠. Q값이 5배가 되어서 전하량, 얘가 전하량이죠. 전하량도 몇 배? 5배가 된다. 비유전율은 이 정전 용량은 비유전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기량은 정전 용량에 비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16번 평행판 콘덴서의 극간 거리를 2분의 1로 줄이면 콘덴서 용량은 처음 값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죠. C는 엡실론 D분의 S에서 간격이 2분의 1 분모가 반으로 되었습니다. 분모가 반으로 되면 이가 올라가는 거가 똑같죠? 얘는 2배. 즉 간격이 작아지니까 극판 사이의 정전 흡입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가까워지니까 그 사이 힘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 16번에는 3번이 됩니다. 2배가 된다. 17번 무한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에서 두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D일 때 잘 보세요. 무한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니까 똑같이 씁니다. 엡실론 D분의 S일 때 단위 면적당 두 평행판 사이의 정전 용량은 얼마냐? 단위 면적당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단위는 1입니다. 단위 길이는 1m,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단위 무게는 1kg, 단위 시간은 1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지금 묶고 있는 C의 단위가 뭐예요? 페라퍼 제곱미터죠. 원래 얘는 페럿인데 단위가 지금 페라퍼 제곱미터인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뭐다? S분의 1을 곱한 겁니다. S분의 1을 곱했으니까 분모의 제곱미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약분이 되고 공기 중이면 엡실론 제로가 되죠. 따라서 얼마? D분의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17번에는 3번 18번 볼게요. 18번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 정전 용량 10피코페럿인 종이 컨덴서를 만들려고 한다. 비유전 2점 두께 0.01mm 종이를 사용하면 몇 장을 겹쳐야 되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컨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공기 중력이 아니고 종이를 이렇게 쌓아요. 그럼 종이의 비유전율 엡실론 S가 공기보다 크다면 이 종이를 이렇게 쌓아서 만든 정전 용량이 공기 죽을 때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몇 장을 쌓아야 원하는 정전 용량을 얻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한 장이 종이의 두께가 0.01mm예요. 곱하기 몇 장 하면은 그게 뭐다? 이 콘덴서의 뭐다? 간격 D가 나오는 거죠. 한 장의 두께 0.01 곱하기 몇 장을 하면은 그것이 간격 D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뭐다? 몇 장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몇 장을 구하려면은 나누면 되겠죠. 예, 나누면 됩니다. 몇 장은 0.01분의 간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C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S 공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간격 D가 됩니다. D는 얼마? C분의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는데 D는 일단 C 값은 얼마예요? 10피코페럿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피코는 12승이죠. 12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엡실론 S 비유전율이 2.5입니다. 2.5. 그러니까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는 우리가 기본은 MKS 단위라 그랬습니다. 4제곱센티미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1cm과 1cm면 이 면적이 얼마요? 1제곱센티미터죠.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1cm는 0.01m고 0.01m니까 1제곱센티미터보다 0.01 곱하기 0.01 하니까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4제곱센티미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해준 겁니다. 해주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D가 여기 했으니까 단위가 미터입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그럼 N은 어떻게 돼요? N은 몇 장은 어떻게 됩니까? 몇 장은 0.01분의 0.01mm 3승분의 얼마?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게 이렇게 하니까 10 마이너스 4승이죠? 계산을 두드려 보면은 이 값이 88.5장이에요. 88.5장. 근데 우리가 종이 장수에서 몇 점,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죠. 한 단위면 한 단위고 두 단위면 두 단위고 88.5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88.5장에서 88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값을 만들 수가 없죠.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얼마? 올려야 되겠죠. 88.5장이니까 어떻게? 89장으로 해야 돼요. 88장 하면은 용량에 부족하게 됩니다. 89장에서 18번에는 1번이고요.
19번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 6cm인 단일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몇 피코페럿인가? 우리가 반지름만 알아도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름 6cm라고 했는데 지름이나 반지름은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되고요. 정전 용량 C인데 9니까 얼마? 9는 4파 엡실론 A예요. 그러면 얼마요? 4파 엡실론은 공기 중에서는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구성이니까 4파 엡실론 제로 얼마? 9 곱하기 10의 구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반지름입니다. 지름 아니에요. 지금 지름이 6cm니까 반지름은 얼마요? 3cm입니다. 그럼 얼마? 곱하기 0.03m. 지름이 6cm니까 반지름은 3cm고 3cm를 미터로 바꾸면 0.03m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답은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앞에서 페럿인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버리는 대신에 여기에 피코를 써주시면 되죠. 몇 피코페럿이냐고 했기 때문에 3.3 피코페럿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처럼 우리 9 같은 경우는 있죠. 공기 중이라면 반지름 하나만 알아도 정전 용량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20번 봅니다. 공기 중에 놓인 직경 2m. 지름이죠? 지름입니다. 구도체에 19번과 마찬가지로 정전 용량 C 값을 구할 수 있죠.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약 몇 쿨롱인가 라고 합니다.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Q는 얼마? 지금 여기에서 19번에서 했지만 직경만 주면은 구도체에서 정전 용량 C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경만 주면. 그래서 Q는 C, V예요, V. 근데 문제에서 V 값 준 것이 아니고 절연 내력이에요, 절연 내력. 절연 내력이 뭐지? 단위 보세요. 킬로볼트 퍼 미터입니다. 우리가 킬로볼트 퍼 미터, 볼트 퍼 미터의 단위를 사용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것과 같은 것이 뉴턴 퍼 쿨롱이고 이것이 뭐다? 전기의 세기예요. 전기의 세기를 다른 말로 전위 경도, 전위 경도를 또 이처럼 절연 내력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Q는 CV고 문제에서 절연 내력 2를 주어졌죠. 앞에서도 했지만 V는 ED예요. ED. 따라서 Q는 C 곱하기 V는 ED니까 V 대신에 E. 근데 여기에서 직경 2m 줬죠. 똑같이 D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ER 혹은 EA EA라고 할게요. 반지름 A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D도 되고 A도 되고 R도 되고 L도 되고 D도 되고 T도 되고 많죠. 공식은 의미 없어요. 어떤 것을 넣는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에서 정전 용량 C는 얼마? 4파이 엡실론 A. 그 다음에 EA 이렇게 되죠. 대입합니다. 지금 공기 중이니까 얘는 앞에서 똑같죠. 예, 앞에서 똑같이 9 곱하기 10의 구성분의 1 혹은 그대로 하면 4파이 곱하기 엡실론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맞죠? 지금 지름이 2m니까 반지름은 1m입니다. 1 곱하기 2가 전기가 지금 3000kV/m입니다. 3000V가 아니고 3000kV요. 그럼 얼마요? 3000. 킬로는 10의 3승이 되죠. 킬로는 10의 3승. 그래서 3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A. 반지름은 똑같이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단위는 쿨롱이겠죠. 예, 20번에는 2번이에요.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주시고, 예, 문제풀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반복입니다.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풀어보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야. 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